낭독 독서법 중 자신만의 목소리 편입니다. 제목 다른 목소리. 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조급히 굴며 또한 그렇게 사업적일까?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박자가 고르거나 또는 늦거나 그로 하여금 그가 듣는 북소리에 발 맞추게 하라. 헨리 데이비 소로우입니다.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는가? 어떤 이에게는 둥둥 진군의 북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잔잔한 클래식이 들릴 수도 있다. 내면에서 흐르는 소리는 밖으로 터져나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슴 속에 가만히 묻혀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가만히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 있는가? 러시아에서 오래 살았던 지인이 한국은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이유도 듣지 않았지만 왠지 그 말에 공감이 되었다. 너른 땅에서 뚝뚝 떨어져 살아가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안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소녀 감성이 많아서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으셨던 우리 친할머니도 자주 남이 숭본다는 말을 하시곤 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게 되는 것. 물론 그것은 한국만이 가진 특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회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는 듯하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최근 DID 들이대 저자 송수용 작가님이 직접 강연을 하시는 DID 강연 코칭 수업에 참여했다. 지난 몇 년간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매번 강연하는 자리가 어려웠다.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설레기보다 두려웠다. 이런 마음을 고쳐보고자 DID 강연 코칭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연 코칭 수업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은 강연을 하는 시간이 참 설레고 기쁘다. 강연 코칭 훈련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지르는 것이었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다들 큰 소리를 내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처음인데 그것을 남들 앞에서 하려니 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자꾸 예쁘게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나에게 강사님은 예쁜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큰 소리를 내보라고 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가 나오지 않자 불을 끄고 하기도 하고 뒤돌아서 벽을 보고서라도 큰 소리를 질러보게 하셨다. 나는 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주위에는 아무도 없으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면서 내 가슴속 저 밑에 있는 소리까지 끌어올려 내질러 보았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면서 듣기에 정말 충격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큰 소리를 지르는 훈련을 받았던 날 나는 밤늦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속이 개운하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무엇보다 이상한 행복감이 들었다. 아마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이 훈련의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남 앞에서 큰소리치고 사는 삶이 옳다거나 좋은 삶이라는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마냥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자가 조심해야지 어디서 여자애가 큰소리야 라는 말을 옆에서라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남 앞에서 큰 소리가 낯선 만큼 큰 소리 지르기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를 질러볼 때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사무실에 혼자 남는 날만 기다렸다가 큰 목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곤 했다. 다음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권리가 있다 편입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로의 작품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주인공 베로니카는 더 이상 나아질 것 없는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한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자신에게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미친 행동이 용인되는 정신병원에서 베로니카는 모두 잠든 한밤중에 피아노를 쾅쾅 소리나게 치기도 하고 노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행동을 해본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삶을 고민하게 된다. 진정한 자아가 뭐냐고 묻는 그녀에게 누군가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들이 당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했던 병을 앓았던 한 여자는 베로니카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야. 내가 폐를 끼친다든지 이웃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생각 따윈 집어치워. 만약 내 행동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들한테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건 그들 문제지. 파울로 코엘로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와서야 제 정신을 차린 베로니카는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의 커다란 꿈을 실현했다. 온 영혼, 온 가슴으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기분 내키는 대로 크게 피아노를 쳤다. 누가 자고 있든 말든 누가 듣고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본 것이다. 삶의 행복을 뒤늦게 알게 된 베로니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각자 자신만의 대답을 떠올려 보기를 권한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가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리고 이웃에게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당신 또한 베로니카처럼 자신을 잊은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다. 남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랑까지 받는다. 당신 또한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한번 큰 소리라도 내질러 보라. 자신 또한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는 내면의 폭발적인 목소리를 듣고 나면 당신의 잠자던 능력들이 깨어날지도 모른다.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당신 안에 잠든 진정한 자아를 깨우기 위해서 크게 한번 소리쳐보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 그 재능이 좋은 환경과 만나 쉽게 발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우리들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도록 만든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능이 꽃피우지 못한 채 쓰러졌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금 더 우리 목소리를 표현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북소리가 남과 다르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신만의 색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박자에 발맞춰 나가면 된다. 그러니 먼저 진짜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낭독으로 자신의 목소리 되찾기 편입니다. 공포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패배로 몰아넣는다. 에머슨.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을 뽑는 연설 시간, 한 여자아이가 연설대로 올라섰다. 자신을 향한 600명이 넘는 눈을 마주한 그 아이는 순간 자신이 할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짧은 몇 초간 할 말을 잊은 여자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드디어 말문을 연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가득했다. 울음이 반이었던 연설을 어떻게 끝낸지도 모른 채 그 아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머릿속에는 온통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동생의 눈만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나의 경험담이다. 종교 학생회장을 뽑는 연설 자리에 올랐던 13살의 나는 울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준비해간 말은 반도하지 못한 채 내려와야 했다. 심한 무대 울렁증을 겪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 강연을 시작했을 때는 울렁증이 정말 심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강연을 듣는 청중이 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그럴수록 나는 강연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강연은 점점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무대 공포증을 겪는다. 잘 있다가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의 기회가 생기면 땀이 삐질삐질 흐르기 시작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며 생각과 입이 따로 놀면서 말은 더듬더듬 나온다. 심할 때는 나의 경험과 비슷하게 입이 마치 실로 깨어놓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대 공포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한 연사를 좋아하지 않는 청중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대 공포증 때문에 스스로를 공포심 안에 가두면 안 된다. 무대에서 겪는 울렁증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대의 공포증과 맞서야 한다. 카네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의식을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타인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공포와 맞서게 하기 때문이다. 타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공포심을 극복하고 연설을 하는 것을 배운다면 오히려 우리는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낭독 연습을 하는 것이다. 평소에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무대에서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연습을 해왔다는 믿음이 무대에서 스스로를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DID 강연기술 코칭을 받는 동안 큰 소리를 내지르는 것 말고도 낭독을 하는 숙제를 받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용기를 준 한마디를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하고 그것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생 시절 숙제하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방에 들어가 낭독을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밤마다 뭘 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묻곤 하셨다. 숙제를 내주신 강사님이 큰 소리로 낭독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둬야 강연을 할 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려 퍼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연극을 하듯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낭독을 했다. 연극을 하듯이 연습하는 낭독은 누구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 자유롭고 대담해졌다. 큰 소리로 정호성 시인의 글을 마치 내 생각인 양 연설을 해보면 자신감이 한층 커졌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녹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